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법인세가 끝이 났습니다. 예, 법인세 신고하시느라 너무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네, 그래도 앞으로 많은 신고들이 남아있으니까 긴장 너무 또 푸시면은 안 좋으니까요. 긴장 늦추지 마시고 또 계속 업무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법인세가 끝났기 때문에 주제를 상속세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도 최고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배우자 공제거든요. 얘가 변수도 많고 또 공제 금액도 크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너무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배우자 공제 지금부터 설명 시작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배우자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요점은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요, 협의가 안 된 배우자 공제는요, 무조건 기본 공제인 5억만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우자 공제를 적용을 받는 상속인데 이 배우자 공제는 뭐예요? 법정 지분의 한도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정 지분이 만약에 배우자 공제 지분이 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실제로 이 상속 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아무리 법정 상속 지분이 5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는 5억만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간혹 작성을 하실 때 이 배우자 공제는 자동 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제 나의 법정 지분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5억이 넘어가면은 배우자 공제가 5억이 넘게 작성이 되는 그런 무서운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번 꼭 찝고 5억인지 5억이 넘어서 작성이 된지를 꼭 한번 검토를 하시기를 요거는 꼭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나는 5억을 넘게, 배우자는 5억을 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5억만 공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요, 미분할 협의서라는 걸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미분할됐다, 우리 아직 협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협의를 할 거다라고 세무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 협의대로 배우자 공제가 증가가 되면은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를, 만약에 단축이 되면은 아무리 단축이 돼도 우리는 기본이 5억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수정 신고분은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배우자 공제의 한도 금액을 계산할 때요, 10년 내 배우자가 받은 사전 증여의 증여세 과세 표준은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증여세 과세 표준입니다. 증여 재산가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빼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의 증여세 과세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증여의 재산이 10억이에요. 그러면은 증여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배우자 공제 10년간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4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정 지분에서 거기서 빼는 금액은 10억이 아니고 4억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산식이 나오냐면은, 우선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를 할 때 배우자 6억을 공제를 해주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득을 보라고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우리 사전증여가 가산이 될 때 내가 공제받은 증여재산까지 합쳐서 이게 업이 되면은, 그러면 내가 증여재산 공제 6억을 받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이점을 해결해주고자 이런 산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 배우자 공제를 계산을 할 때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우리 상속재산에서 곱하기 배우자의 지분, 법정 지분입니다. 그리고 빼기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 표준, 이 빼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 만약에 또 안 들어가면 증여공제 과대 계상돼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산세 나옵니다. 얘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세요. 이것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우자 공제는요,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분할하여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를 반드시 해서
신고가 들어가야지만 이 협의 분할을 인정을 해주고 그만큼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소송이 걸렸다. 그리고 심판 청구가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완벽하게 분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를 받을지 모르잖아요. 소송에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리고 심판 청구로 인해서 상속재산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마냥 그냥 9개월이 됐다고 그 전에 그냥 협의를 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완료가 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까지 분할 신고를 해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만약에 예외적인 사항이 없이 협의 분할을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못한 경우는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는 꼭 하시고, 그리고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반드시 등기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외적인 사항이다. 소송이나 심판 청구 등 불복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얘네 이 요건이 해소된 날, 그러니까 소송도 결과가 나온 거고 심판도 결과가 나온 날이겠죠. 이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내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이거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상속공제 금액이 커졌다.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서 환급액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약간 법령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아시죠? 상속재산의 거의 7, 80%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상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상속에 관한 취득세라든가 특히 이 부동산 상속에 관한 상속재산가액 측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 이거는 배우자 상속공제에서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재산가액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뭘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등기를 쳐야겠죠? 이 등기의 원인이 또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등기 이전을 했는데 그냥 등기 원인을 생각도 없이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등기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긴 합니다. 법적으로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이든 법정 지분 분할로 인한 상속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팩트가 중요한데 실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랑 부동산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재산은 배우자가 다 가져가기로 하고 부동산은 배우자와 자녀분이 법정 지분대로 나눠 갖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큰 상속 재산으로 봤을 때는 이건 협의 분할이잖아요. 왜냐하면 현금은 배우자가 다 가져가고 부동산만 법정 지분으로 하니까 이 배우자는 법정 지분 이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이건 협의 분할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를 칠 때는요, 이 사람들은 부동산만 봐요. 근데 부동산의 지분 비율이 법정 지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등기관이 법정 지분에 대한 상속으로 등기 원인을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사실 우리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세무서에서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법정 분할로 이렇게 등기 원인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얘가 변경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할이 안 될 경우 미리 임시 등기를 칠 때 법정 분할로 인한 등기를 치거든요. 그 다음에 협의가 되면은 다시 수정이 가능해요. 법정 분할을 했을 경우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막고자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다시 바꿔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등기 원인 바꿔주세요. 그럼 등기 원인 바꿔줄까요?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빡빡 우겨야 돼요. 이거 협의 분할이다. 협의 분할해서 다 제출하시고 현금은 우리 엄마가 다 가져갔다. 결국은 이거 협의 분할해서다. 그러니까 협의 분할 원인으로 해달라. 그래서 꼭 반드시 등기 원인을 협의 분할로 인한 등기 원인을 치셔야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등기소에서 우리는 협의 분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만 봤을 때는 법정지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등기 원인을 쳐줄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나왔다. 그랬는데 조사관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취득세가 안 나오는 아주 소수 지분만이라도 변동을 시켜서 협의 분할로 바꿔달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등기를 2번 치는, 그러니까 수수료 2배로 나가고 시간 2배로 나가는,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경험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 분할의 경우는 반드시 협의 분할을 등기 원인으로 꼭 치셔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이것도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또 되게 쉬워요. 배우자는요, 한 푼도 상속을 안 받아도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 5억의 공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다 상속 포기하셨는데도 배우자 공제 받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5억까지는 가능하니까 그거 꼭 써먹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작년에 자녀 공제가 인당 5억으로 늘겠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너무 다들 누군가는 호재를 부르고 했다가 통과가 안 됐죠. 그리고 또 감정평가 금액으로 웬만하면은
이제 부동산가액을 측정하겠다라는 또 국세청의 단호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이제는 아주 재벌들 얘기가 아니에요. 중산층도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속 설계 잘 하시는 게 좋고요. 준비도 꼭 해놓으시는 걸 전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